이렇게 1년 연장해놓고 예를 들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오퍼가 왔을 때 2년 더 재계약을 해주자, 이쪽이 가능성이 높은 건지, 흥민아 미안해 잘가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토트넘이었으면 900억 정도? 완전 땡큐 그래서 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 리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 이 손흥민 선수로 조금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게 하기 위한 어떠한 계약 조건이라도 다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방금 전에 이건 기자 발언한 거 저기 썸네일 뽑아도 되나요? 서동민이 빨대로 쪽쪽 빨아 먹을 거. 그거 한 5만 나올 겁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5만요? 뭐 50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기자, 일단은 네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건 기자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송지훈 기자, 서우정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분 함께 잘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은 혹시 어딘가요? 네, 오늘은 그냥 저 집에 있습니다. 오늘 그 토트넘의 기자회견이 너무 좀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마땅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어제 경기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잠시 집에서 쉬면서 또 이번 주말 경기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계시다 보니까 연결 상태는 너무 좋은데 저기가 영국 런던인지 자양동인지 제가 볼 땐 뒷배경 마포구인데 마포. 그러니까 마포구 어디 뭐 상암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영국 현지에서 발로 뛰는 기자로 유명한 이건 기자니까요. 좀 살아있는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 근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유로파리그 경기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 봤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어때 보였나요? 일단 손흥민 선수 경기에서는 몸은 이제 뛰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뭐 문제라든지 무리함이라든지 뭐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출전 시간 자체가 지난번 경기에서는 한 56분 정도 뛰고 알스톤 빌라전에서는 나왔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겠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45분 딱 전반만 뛰고 바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의문점이 남아 있었는데 일단 그 당시 경기 당시에 딱 전반전이 끝나고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에게 1대3으로 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또 그 다음 경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뒤집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 자체가 윙어 자원도 상당히 없고요. 특히나 왼쪽 윙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키 무어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경기 출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메르노도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윙어 자원을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일찍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토트넘의 그 경기 일정 자체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 날 밤에 터키에서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4시간 반 비행을 해가지고 런던에 돌아와서 그러면 금요일 아침이 되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돌아와서 잠깐 쉬다가 회복 훈련. 토요일 날에 조금 더 훈련 한번 하고 바로 일요일에 입스위치 타운과의 또 경기를 가져야 되는 되게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한 45분 정도만 뛰게 하고 바로 이제 교체 아웃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좀 그런 거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번 활약도 활약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일단은 아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레전드 처우 이대로인가 토트넘의 매물찬 결정 방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진짜 상황은 어떤가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영국의 이 상황, 영국의 관심은 정말 제로는 아니겠구나. 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손흥민 선수가 그냥 지금 계약 만료 관련해가지고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대. 그리고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그러니까 연장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제안을 했대. 요 정도지. 이게 뭐 레전드 대우를 안 해준다라느니 아니면 뭐 너무 박하다라느니 이런 거는 솔직히 영국 내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은 손흥민 선수 말고도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토트넘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팀을 보는 거지 영국 토트넘 팬들은
팀 말고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뭐 한국 팬분들은 손흥민 선수만 보고 경기를 저도 포함해서 경기를 했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를 계산을 하고 세고 어떤 식으로 했고 손흥민 선수에 집중을 해서 보는 거지 현지 팬들은 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약간 뭐 그런 게 사실 현지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랑과드 같은 손흥민 선수니까 팔이 안으로 굽고 토트넘 경기를 볼지언정 이제 손흥민 선수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히 있고 온도차는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 혹은 이제 앞으로 남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피셜이 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뭔가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지금 계약은 원래는 2025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날 때까지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21년도 이제 재계약을 했었을 때 하나의 옵션을 넣었어요. 그 옵션이 무엇이냐? 1년 계약 연장 옵션입니다. 근데 이 옵션은 토트넘 쪽에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쪽에서 그냥 우리 1년 연장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발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특히나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 1년 연장 계약 연장 옵션을 하겠다라고 손흥민 측에다가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이냐? 만약에 내년 1월 1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서로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연장에 대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보스만 룰이라고 있어요. 국제 축구계에는. 이 보스만 룰에 의거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뛸 수 있는 자유계약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이제 자기가 이제 1월부터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적료를 한 푼도 못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뭐 장기 재계약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계산기 두드려 볼 게 많다 보니까 일단은 1년 연장을 딱 제안을 해놓고 그리고 시간을 벌자. 이런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 쪽에다가 1년 계약 연장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통보를 한 거죠.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상황에서는 거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1년 정도 연장을 더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손흥민 선수 쪽에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러니까 장기 재계약. 근데 헌신한 게 있으니까 장기 재계약을 좀 원하고 있는데 토트넘 쪽에서는 그거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일단 쪽으로 기다려보자. 약간 거기서 갈리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은 1년 연장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벌고 그 기간 동안 손흥민과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맺던 아니면 날 놔주던 했는 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트넘, 그러니까 양측의 이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벌써 만으로 32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이 33세고 만약에 장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주급은 그대로 아니면 올려준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35세, 36세 되는 선수에게 그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나 뭐 저기 헛돈 잘 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다니엘 리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서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헌신한 게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그러면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뭐 마음이 아프다든지 약간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1년 연장하고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속 뭐 내년 2025년까지는 하반기까지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이곳의 현지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두 기자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에스턴 빌라 전 때 손흥민 선수 교체대에 나오고 나서 벤치로 가가지고 보여줬던 좀 감정 표현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뭐 EPL 공식 그 SNS 계정에도 막 그런 게 올라오고 할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뭐 20대 때 대표팀에서 약간 그런 감정 표출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좀
격한 그런 감정 표현이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심정이나 뭐 설명이나 그런 걸 좀 한 게 있나요? 아쉽게도 그게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믹스존을 갔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제가 믹스존 가기 전에 먼저 퇴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 이제 다른 기자분들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삐져가지고 빨리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경기 끝나고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그 감독 기자회견을 갔다가 감독 기자회견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늘 경기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오고 늘 늦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 얘기 듣고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충분히 얘기 듣고 가서 믹스존으로 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믹스존 좀 늦게 갔더니 이미 나갔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 페이커가 왔습니다. 경기. 대상역. 페이커 만났나? 세상에.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와서 그리고 이제 T1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선수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얘기를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이제 저희 크루가 갔었는데 믹스전에서 기다렸는데 또 경기가 2대3으로 지고 또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모든 선수들이 빨리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빨리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토트넘 선수들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하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프위치 타운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때 손흥민 선수를 만나긴 할 건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서 이게 그래도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봐 주세요. 그럼요. 기자 정신을 발휘해 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물어볼 것 같은데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질문을 할 때는 연을 끊을 듯이. 오셔도 저희 샘플에 나오시면 되니까. 네. 형 그거 30만짜리 그 구독 조회수 30만 이상 나올 수 있어 그거요. 조회수에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연연해야 됩니다. 연연해야 된다. 뭔 소리예요 지금? 왜 이래? 저는 조회수와 정강판을 보지 않습니다. 유행을 또 다 한국 뉴스는 다 보시네. 알겠습니다. 송지훈 기자는 궁금한 거 없어요? 토트넘에서 이제 올해 취재를 했으니까 이 토트넘의 어떤 선수 운영이나 활용 이런 방식을 잘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1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1년 연장해놓고 뭐 토트넘에 손흥민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뭐 몇백억을 달라 하는 이런 오퍼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동안 헌신을 했으니까 뭐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년 더 재계약을 해주자 이쪽이 가능성이 높은 건지 예를 들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오퍼가 왔을 때 흥민아 미안해 잘 가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취재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토트넘이었으면 900억 정도 33세 선수에게 이제 내년이면 33세니까 900억 정도 완전 땡큐 그러면서 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국 현지에 특히나 토트넘 경기장 앞에 토트넘 경기할 때 오면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한국 팬분들이 한 5천 분 정도 오시고 그 5천 분의 한국 팬분들 중에 약 한 3천 분은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사시고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지인들 거 사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900억 그 이상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다니엘 리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계산기 두드리고 또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그런 투어하고 또 최근에 또 우리나라 가구 업체가 또 그 스폰서 받았거든요. 그런 거 스폰서까지 생각했었을 때는 한 2, 3년 정도 계약을 조금 더 하고 뭔가 이 손흥민 선수로 조금 더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게 하기 위한 어떠한 계약 조건이라도 다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양민혁 선수가 와서 솔직한 말로 빨대 꽂는 대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만큼의 그 정도의 그런 이득을 안겨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 그러니까 계속 한 2, 3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주급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급을 조금 동결을 하고 그 초상권 계약이라고 하죠. 셔츠 팔았을 때, 유니폼 팔았을 때 돈 주고 하는 거를 그 퍼센테이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약 조건을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참, 뭐 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뭐 근황에 대한 판단 혹은 이제 앞에 대한 전망은 다 갈릴 수가 있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에 대한 평판만은 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이 계산기 잘 두드린 남자. 인간 전자계산기. 예, 네. 수전노. 예. 그 방금 전에 이건 기자 발언한 거 저기 썸네일로 뽑아도 되나요? 손흥민 빨대로 쪽쪽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버릴 것. 네. 예. 그거 한 5만 나올 겁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5만요? 뭐 50만 나올 수 있어요. 네.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라고.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운영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전광판 좀 보세요. 네. 전광판 보십시오. 전광판. 알겠습니다. 꼭 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연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에 있는 경기 승리로 다시 한번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현지에 있는 이건 기자와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소식도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